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가 2등, 코스닥이 1등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고 있는데 업종별로 잘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국내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다 엄청 좋아하시고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 주식 몰빵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로 생각이 들고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잘 적절히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제일 좋은 건 국내 주식 반, 미국 주식 반인데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국내 주식이 지금 조금 좋은 상황인 게요. 로봇주가 시장에 2025년도에 완전히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사실 로봇주 아니더라도 작년에 좋았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와 제약바이오주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도 다시 회복 국면에 나오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주, 방산 모두 지금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력기기하고 화장품이 약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전력기기하고 화장품이 부진한 거지 전력기기나 화장품이 하향세로 추세가 이탈된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또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엔터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로봇주라는 강력한 원탑 아래 나머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또 엔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빠졌었네요. 5개의 업종들이 골고루 순환매로 시장을 잘 받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주가 빠질 때 연기금이 지수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좋으려고 하니까 연기금이 너무 적은 액수를 사고 있습니다. 지수 빠질 때 지수의 하방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글로벌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지수를 강하게 상승 쪽으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림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 올려달라고 의견 내주시는 모든 김지훈의 훈훈한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 대해서 거기서도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고정 댓글하고 유튜브 설명란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산주가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주춤하니까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고요. 한화 시스템이 조금 주춤하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또 주춤하니까 다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현대로템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탑4 방산주의 모두 올해 4분기 실적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산업의 특정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속한 탑4 기업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사실은 방산주마다 다르긴 한데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산주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현대로템을 계속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주가 상승률의 차이를 많이 좁혔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주의 개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 있는 거를 추천주나 리딩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김준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자에 관한 어떤 전략을 짜는데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고,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보기 전에 당연히 본인 스스로 어떤 기업에 대한 매수 매도라든지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보유 기간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내 비중, 그거는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봐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방산 비중이 절반을 넘긴 현대로템 올해 영업이익 1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평균값은 대략 7,8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벌써 현대로템 올해 영업이익 1조 돌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수주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진도 좋다는 겁니다. 수익성도 최고고요. 현대로템 작년 24년 영업이익률이 현대차를 압도했다고 하고요. 제2의 반도체로 꿈꾼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장 신화 쓰는 K방산. 요 기사 제목 검색하면 원문이 나오니까 꼭 구독자분들 원문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K방산의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이 이미 2024년에 2조고요. 올해는 아마 대략 3조 찍지 않을까. 50% 정도 성장한 3조.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폴란드 현대로템 K2 전차 현지 공장 실사. 말 그대로 K2 2차분 계약이 임박했다는 거고요. 세계 최강 착각, 이런 함정 쪽에서는 K방산이 약점이 있다는 거고요. 사우디 K방산 확대 도입, K9 자주포 K2 전차 등 사우디도 7조 규모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 자산운용에서 플러스 K방산 ETF 유일했었는데 지금 이제 타 운용사에서도 이 방산 ETF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아리랑 방산 ETF, 지금 이름 바뀐 플러스 K방산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오겠죠. 중국을 견제하는 K방산의 활로 수출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랍에미리트 찾은 K방산 중동으로 보폭을 넓힌다. 중동은 왜 상당히 기대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수출했던 폴란드가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규모가 가장 높은 3.9%였는데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중동 국가들의 GDP 대비 방위비의 비중은 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부품 국산화율도 높이고 환율도 높아져서 수익성이 좋은데 올해 2025년도에 환율이 그렇게 엄청 확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한다고 해도 수익성은 여전히 작년 24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 이미 수주 잔고가 역대급인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꽃길이 이어진다. 가장 현대로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 시스템 갈 때 못 갔어요. 왜? 2026년도에 수주 공백이 있을 거다. 그거 올해 4분기 실적에서 현대로템 실적 발표할 때 강력하게 26년도에 수주 공백 절대 없을 것이다. 회사 측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전 세계 지상방산의 주역은 K방산이다. 자주포와 전차가 성능, 가격, 납기에서 모두 뛰어난 경쟁 우위로 글로벌 수주를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K방산 수출 올해 200억 달러 넘을 것이다. 약 29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방산 수익률은 평균 25년도 들어서 1월 달에 1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5.1, 코스닥 8.1을 훨씬 뛰어넘는 방산, 여전히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2월 8일 어제자 종가 하락률은 29.7%로 상당히 양호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152% 수익 나고도 다시 올해 1월 달 들어서 15%, 2월 8일 종가 기준입니다. 15% 수익 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조선주와 방산 두 가지 모멘텀 다 갖고 있죠. 압도적으로 수익률 1등입니다. 64%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네, 현대로템 대단합니다. 현대로템이 53%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24년도에도 약 86%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슨이 작년에 72% 수익률을 나타냈고 올해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7%로 올해 방산주단에선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올해 6% 상승률 나타내면서 코스피를 초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풍산이 역시나 올해 6%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빼고는 방산주가 모두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을 봤더니 당연히 1등 SK 하이닉스고요. 2등 네이버인데 4등이 외국인 기관 합산 누적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대단하죠? 그런데 외국인 수급으로 치면 3등입니다.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외국인 수급 3등입니다. 3등. 당연히 봐야겠죠? 외국인 기관 누적 수급으로는 4등입니다. 네, 여기 주옥 같은 회사들 다 공부해봐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등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6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등이고요. 이수페타시스 10등, 한미반도체 14등, 하이브 15등, 크래프톤 12등. 네, 이렇게 골고루 지금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현대로템은 오늘 집중 좀 투자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다올, 미래셋, 키움, 하나, BNK, 교보, 한국, 현대차, 한화, KB, NH, 신한, 하나, 상상인 이렇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 요 재미난 게 매출은 전년 대비 45.7% 증가 1조 4,408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2% 증가 1,617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회성 비용이랑 일회성 이익 요게 대략 1,4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수정 영업이익은 약 3,000억에 가까운 2,897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897억은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75% 상회하는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4년도 작년 신규 수준은 오히려 38% 감소한 4조 7,784억을 기록했지만 수주 잔고는 역대급을 갱신한 7% 전년 대비 증가한 18조 7,578억을 기록했고요. 당연히 2025년도 누적 수주 잔고는 20조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디펜스 사업부, 방산 사업부는 폴란드 K2 전차가 작년 56대가 납품이 완료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 물량인데 1차분 납품했던 것보다 2차분의 이 가격이 프라이스 P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 전차에 추가되는 부품의 단가라든지 추가되는 계약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정부가 사실 전 방위적으로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발 이 방위비 증액 압박 때문에 EU와 나토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증액시켜서 스스로 자주국방을 당장 2025년도부터 해야 되는 아주 구조적인 방위비 증가 요인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그게 올해 25년도부터 당장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 노후화된 전차들의 교체 주기는 이미 벌써 재작년 23년도부터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교체 주기에 따른 노후 전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강력한 경쟁자 독일이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뛰어날지언정 납기 준수를 못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일 거를 유럽 내 소위 말하는 협력 국가니까 의무적으로 독일 걸 많이 쓰려고 해도 이 아까 말씀드린 납기 캐파 이런 부분 가격 부분 모든 유럽의 방위비 증액하는 것을 다 벌크업하기에는 독일이 상당히 벅찬 상황인 거고요. 독일이 벌크업 못하면 나머지 유럽 업체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K방산의 아주 명확한 또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사실상으로는 쉽지 않다. 경쟁자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다양한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 K2 전차, 노후화된 전차의 교체 수요로 상당히 K2 전차의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로템 재미난 거는 작년 8월 달에 지금 나만 주식이야 요 컨셉으로 압도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방산용 다족 보행 로봇을 개발해서 우리 육군에 납품해서 검증 기간을 거쳐서 차세대 무기 체계로 이 다족 보행 로봇이 방산용으로도 로봇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은 방산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54%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64%. 방산 매출이 작년에 2조 4천억 사이즈에서 디펜스 사업부가 올해는 4조 2천억 사이즈로 당연히 매출이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 수출 비중이 54%에서 64%에서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4분기 기준 수출 비중은 67%, 상당히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4분기 이 디펜스 방산사업부의 OP 마진이 31%로 추정했는데 폴란드의 K2 전차의 마진은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는 마진이 10% 초중반이기 때문에 전체 마진이 30%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 폴란드 전차 마진이 40% 이상 나와야지 맞습니다.
폴란드 1차 진행률 매출 인식에 따라서 아마 올해 2분기까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마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도 계속 1분기, 2분기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K2 전차 올해 1분기 안에 폴란드 2-1 여기 아까 왜 가격이 올라가냐 요 지원 차량 부분 요게 81대가 포함이 돼서 총 7조 규모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총 250대 중에 1차번 물량인 100대 요게 납품과 진행률 인식에 따라 아마 3분기 이후에 실적 추정치랑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방산 수출의 퍼센테이지는 작년 4분기 67% 피크 찍은 것보다 더 증가된 방산 수출 비중이 7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72% 피크 찍고 오히려 내년에는 6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65% 상당히 수출 비중이 견고한 수준으로 여전히 65%지만 60% 이상의 견고한 수출 비중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디펜스의 이익률이 대략 적게 보는 데는 25%, 많게 보는 데는 28%, 평균적으로는 대략 27%의 이익률, 엄청난 이익률이죠. 그게 올해 피크 이익률 찍고 내년에는 한 24% 정도로 이익률이 감소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엄청난 이익률인 게 레일 솔루션이나 에코플랜트 모두 이익률이 흑자 전환에서 3% 정도 이익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산 수출 쪽에서 30% 넘는 영업이익률로 전체 영업이익률을 25%, 26%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일 솔루션도 지금 수익성이 정상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률은 향상될 거지만 레일 솔루션이 아무리 마진이 좋아봤자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매출 공백 우려 때문에 왜냐하면 폴란드 2차분 180대가 끝나면 수주 공백이 나올 것이라 보고 상당히 현대 로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보다 훨씬 상승률에서 뒤졌지만 회사가 강력하게 매출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래서 2월 7일 금요일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회사는 현재 수주 계획상 해외 매출의 단절은 없다. 수주 공백 2026년에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2025년도 올해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찰 역할을 포기함에 따라 유럽과 중동, 아시아 모두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증가해야 돼. 그게 상당히 중요한 방산주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슨 모두 올해 2025년도에 중동에 대한 마케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수주를 잘 받는 건 어디죠? 이라크, 이집트 다양하게 수주를 받고 있는 LIG 넥슨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모두 중동에서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중동에 대한 수주 모멘텀 올해 25년도에 현대로템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모두 교체 수요, 노후화된 교체 수요 때문에 중동의 전차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K2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중동의 노후화된 전차의 교체 수요만 18조 넘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중동 수출 모멘텀이 2025년도 올해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모두 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고온이나 열대기후, 중동에 적합한 전차 성능을 개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테스트를 앞두고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마케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 상황 회복 여부에 따라 해외 수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루마니아 차세대 전차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독일이 경쟁자고요. 인도 역시도 그 전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솔루션은 최근에 생산 캐파를 확대했고 부품업체 역시도 증설하면서 중장기 수주 목표에 대한 달성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몇 천억씩 들여서 최근에 4천억 넘게 들여서 캐파를
증설했거든요. 이 부품업체에 증설하지 않겠죠. 수주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이런 캐파를 증설하는 걸로 보이고요. 폴란드가 대선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차분 수주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잠재 수출 파이프라인으로는 1순위로 루마니아가 있는데 1차분 여기 54대라고 돼 있는데 추정치가 다 달라요. 100대 보는 데도 있고 대략 50대에서 100대 사이고요. 총 7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사우디가 이 노후화된 전차 교체 수요가 324대를 보고 있고요. 인도가 9조 6천억 규모의 1770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주 잔고는 18조 7천억이지만 올해 30% 이상 증가한 25조 1,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9조 수주를 예상하고 있어서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작년에 4.3, 올해 4.3에서 내년에 4.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수주 역시 올해 11조 8천억으로 작년 5조 3,800억에서 올해 폴란드 2차분과 루마니아 수주를 아마 가정을 하면 최소한 신규 수주를 매출로 나눈 비율이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 11조 8천억의 엄청난 신규 수주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신규 수주는 올해가 피크 찍고 내년에 10조대로 다시 조금 하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지 생산 물량을 조율하고 현지 업체와 폴란드 정부가 납품 가격을 협상하는 문제로 지연됐지만 폴란드 2-1차분의 계약 물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영진도 조만간 폴란드 2차분 계약 언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급격히 냉랭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 긴장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반적으로 무기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올해 다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K방사는 글로벌로 이 미국의 수요로 수출, 중동, 아시아, 유럽 다양한 수출국가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이 K방사는 미국향 무기체계 쪽에는 수출 비중이 0이다. 그래서 관세에 전혀 타격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루마니아 말고도 슬로바키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아르메니아 다양한 국가에서 K2 전차를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한 신규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폴란드 2차분의 계약은 대략 4조 5천억에서 최대 6조까지 보고 있고요.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K2 전차 5조 이상의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산만 최소 10조에서 11조 5천억까지 엄청난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이미 최근 기사 보면 1월 말에 방사청에서 폴란드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 중에 있고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랑 면담을 1월 말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튀르키예에 전력화된 알타이 전차 국내 생산 그저 어디 거죠? S&T 다이내믹스 요 변속기가 탑재되면서 K2 전차의 중동 수출 경쟁력은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수직 계열이라든지 더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납기, 품질, 가격, 군 장비의 현대화 시스템의 강점으로 K2 전차를 비롯해서 국내 이 K방산이 교체, 중동과 유럽의 교체 주기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충분한 합리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루마니아에서 전차 교체 물량 그리고 전차 현대화 물량 250대를 독일의 레오파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2025년도에도 수출 목표를 약 29조 이상인 200억 달러 이상을 수출 목표를 세웠고요. 2027년 2년 뒤에는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로템은 다올, 미래, 키움, 하나, B&K, 교보, 한국, 현대차, 하나, KB, NH, 신한, 하나 이 14개 이상의 목표가 평균이 10만 385원으로 최근에 금요일날 2월 7일날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급등한 주가 기준으로도 목표가 평균하고는 26%의 괴리율이 있고요. 가장 목표가 많이 잡은 데는 지금 현재 7만 9,600원에서 40% 넘는 상승을 예상하는 15만 원의 목표가도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현대 로템의 IR 자료인데요. 매출액 22% 전년 대비 증가했고 영업이 117% 증가했고요. 이익률이 2배 이상 개선된 10.4%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디펜스가 5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 해외 추정이 40% 이상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수주 금액은 38% 감소했지만 수주 잔고는 7%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의 4분기 누적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이렇게 110% 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 역시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세전이익 역시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신규 수주 디펜스에서 4분기 때 61% 감소했지만 수주 잔고는 29% 감소한 거고요. 25년도에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모두 역대급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 역시도 매출은 4% 감소했지만 수주 잔고는 23% 증가했고요. 에코플랜트는 매출도 13% 늘어나고 수주 잔고도 23% 증가했습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도 작년 말보다 증가했고요. 부채는 감소했고요. 자본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223%여서 163%까지 떨어졌고요.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25년도에 피크 찍고 내년부터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주 잔고 역시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펜스 솔루션, 미래에셋 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보시면 신규 수주가 25년도에 피크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는 26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 솔루션에 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디펜스 솔루션이 25년도, 26년도에도 수주 잔고로나 매출로나 이익으로나 모두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요거는 IR 자료인데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배당 성향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주주 친화 정책을 2025년, 26년 배당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지배주주 당기순위 여기 보시면 최대 2025년에는 450억에서 491억 배당 총액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올해는 300억에서 327억 배당 총액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디펜스 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28.5%. 해외 쪽은 40%대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디펜스 솔루션 25년도에 피크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비중이 대략 7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밸류에이션 올해 평균 딱 20배고요. 보시면 현대로템이 가장 쌉니다. 14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로템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기준 18배,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올해 기준 21배, 하나 시스템이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3배니까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는데 방산주 전반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로템 내년에 또 역대급 실적을 갱신해서 PER 12배 수준으로 코스피보다 더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산주 실적 보면 현대로템이 역시 올해도 매출 30% 이상 증가하고요.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 증가하고 LIG 넥스원이 20% 증가하고 하나 시스템이 16% 증가하고 통산이 6% 증가하고 한국항공우주가 18%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역시나 매출 증가율도 현대로템이 1등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도 작년에 120% 증가했는데 올해 역시도 72%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현대로템이 올해 1등입니다.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모두 방산주 언탑이고요. 매출 사이즈를 보면 현대로템이 5조 5천억의 매출에 여기는 영업이익 8천억, 7,900억 대 있는데요. 실제 시중에서 예상하는 거는 1조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6조 3천억 매출 사이즈에 올해 1조 찍으니까 내년엔 대략 한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지 않을까. 일단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현대로템 올해 영업이익 8천억 예상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영업이익 1조 6천억 예상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영업이익 올해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이 올해 영업이익 대략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자, 현대로템 아까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전체 3등이었습니다. 1등 SK하이닉스, 2등 네이버. 외국인이 2,333억 순매수. 근데 심지어 지금 최고 비싼 가격대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은 807억 누적 순매수 중이고요. 보시면 금융투자도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투신도 계속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 지금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사고 팔고 있고요.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굉장히 견조하게 땡겼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 기관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942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85억 순매수인데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 지금 10일 연속으로 투신해서 엄청나게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다시 최근에 수급이 붙었고요. 그래서 기관 쪽 수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다. 그런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거는 현대로템 쪽이다. 자, 요거는 현대로템의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최근에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7,000원을 엄청난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과거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7,000원을 강하게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과거의 전고점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20일 이동평균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했는데 현대로템하고는 다르게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세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9만 4천 원 요 가격대가 좀 강력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냐. 근데 요 39만 4천 원이 이탈이 되면 33만 원까지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39만 4천 원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얇습니다. 매물대 얇다는 얘기는 갖고 계신 분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점 영역에서 대량 거래량 터진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주 현대로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폴란드 2차분 시장의 우려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날아갈 때 못 가는데 회사 측에서는 폴란드 2차분 이후에 26년도 수주 공백 없다. 그리고 폴란드가 끝이 아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전 방위적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자주 국방에 우리 경찰 역할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럽, EU,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모두 이 국방비 증액해야 되는데 이 국방비 증액하면 당연히 K방산, 가성비의 끝판왕 K방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 K방산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 업체들, 유럽 업체들이 납기, 가격, 캐파 다 모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크게 K방산을 엄청나게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주 피크는 아직 1년에서 2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K방산이 올해 계속 실적, 매출과 이익이 계속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 2차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노후화된 전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현대로템도 앞으로 추후에 미래 무기체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군용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K2에 들어가는 부품 S&T 다이내믹스로부터 원가 절감을 하면서 전차에 대한 부품의 내재화, 밸류체인을 하면서 마진율을 높였다. 그리고 실적을 깎아먹었던 이 철도사업부 역시도 매출과 이익이 정상화 국면에 도달해서 계속 실적이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을 실적으로 충분히 커버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방산주 단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방산주 제 원픽은 개인적으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현대로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현대로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